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1장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11장 중력과 관련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열심히 다뤘던 부분 아주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구와 물체의 상호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자,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R제곱분의 GMM 서로 질량의 곱과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질량만 존재하면 사실은 유효한 힘이에요. 그래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작용을 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그래서 이제는 쓸 수가 있습니다. F는 바로 ma인데 지구가 당기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mg, 그래서 무게는 mg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즉 얘가 바로 중력의 크기고요. 얘가 중력의 크기입니다. 얘 두 개는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 커지고요. 이 값 역시 똑같죠? 이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일정한 어떤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살펴보듯이 또 우리가 복습을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다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고 뭐처럼 풀어라? AI처럼 풀자라는 겁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막힐 때는 개념과 정의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체를 위에서 가만히 아래쪽으로 내리면 물체의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지면에 딱 닿겠죠. 그것을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뉴턴 운동 제1, 2, 3법칙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은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F는 ma, 즉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F는 ma, 즉 뉴턴 제2법칙입니다. 자, 결국은 뉴턴은 궁금한 겁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것은 보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것은 m과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즉, F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량은 크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가 크고, 자, F가 일정하고 질량이 증가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힘과 가속도의 관계와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 M값, 즉 M값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가 F는 ma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질량이 있을 때 가속도는 비례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힘인데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공식만 하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까? F는 ma다.
특히 지구가 당기는 힘을 적용을 할 때는 mg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 g 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건 바로 지구의 반지름 제곱에 만류 인력 상수에 지구의 질량을 구해주면 들어가면 얘가 약 지표 부분에서는 9.8m/s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9.8m/s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10m/s 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인공 등장.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를 드렸죠. 물체가 질량이 많든 적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는 속력이 똑같이 증가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든 물체는 무엇을 적용받기 때문에 똑같은 G값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 G값이 바로 뭐예요? 중력, 가속도죠. 지구에 의해서 가속되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물체도. 그럼 중력 가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미터/세크의 사실은 세컨드예요. 즉 시간당 변화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G값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초당 속도를 똑같이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든지 간에.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자, 일단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똑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누가 더 먼저 떨어집니까? 볼링공이 먼저 떨어지죠. 왜냐하면 공기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공기의 저항을 일단 받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무엇만 받아서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볼링공이 떨어질 때 지구가 당기는 힘은 더 크겠죠, 당연히. 왜 더 커? 자, 중력은 R제곱분의 G, M 지구, M 물체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1초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력은. 즉, 여기 보세요. 이렇게 중력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중력 가속도 값이 9.8m/s 제곱이죠. 얘는 결국은 9.8m/s의 per 즉 1초가 지날 때마다 9.8m/s의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초마다 중력 가속도 크기만큼, 즉 9.8m/s의 만큼 일정하게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 여기 있는 0초에서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가만히 잡고 있기 때문에 0m/s일 거고 1초가 지났을 때 물체가 떨어지면 1초 때는 9.8m/s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초 때 속력을 재보면 이렇게 9.8m/s가 또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9.6m/s가 되겠다. 공의 순간 속도를 측정해보면 이렇게 얘도 플러스 9.8m/s 얘도 플러스 9.8m/s 즉 1초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인공이 나왔죠? 1초마다 약 9.8m/s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낸다? G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죠? 그래서 툭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1초가 딱 지났어요. 1초 지나면 얼마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구에서는? 그렇지.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1초 지나면 이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돼서 얘가 된 거예요. 여기서 또 1초가 지났어요. 1초가 지나면 무조건 9.8m/s. 이 너무 지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평등해. 공평해. 모든 물체, 이쁜 물체든 못생긴 물체든 덩치가 큰 물체든 아닌 물체든 똑같은 중력 가속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속도가 증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플러스 9.8m/s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속력 그래프를 그려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낙하할 때는 누구 가속만 받아? 지구 가속도만 받죠. 중력 가속도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이 기울기가 바로 기울기 값이 바로 G 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은 지구 중력의 몇 분의 몇이라고 했어요? 6분의 1이라고 했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달의 반지름 들어가고요. 달의 질량 들어가면 그 값이 9.8m/s 제곱 중력 가속도로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6분의 1이기 때문에 약 1. 얼마 정도로 해볼까요? 38이니까 대략 1.9m/s 제곱으로 하죠. 이것은 달입니다. 달의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요. 6분의 1만큼. 그러면 달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도 똑같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t를 적용을 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 기울기 자체가 6분의 1이죠. 왜? 기울기가 이거기 때문에, 가속도이기 때문에, 행성의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6분의 1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네요. 여기 0초에서 0m/s라면 자, 1초가 되었습니다. 여기 0초, 여기 1초라고 해보면 1초일 때는 얼마 증가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대략적으로 1.9m/s의 속도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1.9m/s가 되는 거고, 자, 2초가 되었습니다. 2초가 되면 훨씬 더 이동거리가 더 많겠죠. 왜?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당 이동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2초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초가 되면 여기서 또 플러스 1.9m/s가 되기 때문에 3.8m/s가 되는 거예요. 아하, 선생님, 초당 1.9m/s가 계속 등 가속도네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관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누누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높이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질량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닥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깃털과 볼링공이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져? 네, 똑같이 떨어집니다. 왜?
모두 동일하게 속력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체든지 간에. 얘도 9.8m/s, 얘도 9.8m/s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겠죠. 이 속력이 똑같은데.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1초마다의 속력 변화량은 질량과 관계없이 모두 요거로 똑같아요. 지구는 공평하다. 질량과 관계없이 모두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를 시키면 질량에 관계없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높이에서 동시에 1m짜리, 2m짜리, 3m짜리를 동시에 놓습니다. 그럼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9.8m/s, 2초가 지나면 여기서 또 속력 증가하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9.8m/s, 그리고 여기도 또 9.8m/s 이렇게 동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면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꿍 하고 부딪힐 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공의 속력은,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기 중에서 낙하 운동과 진공 중에서 낙하 운동을 비교해 보죠. 자, 공기 중은 일단 공기의 저항을 좀 상당히 깃털이 많이 받기 때문에 요 힘에 의한 합력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저항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큼의 알짜 힘을 받게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운동의 중력을 비교해 보면 중력은 R제곱분의 GMM.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쇠고슬이 무겁기 때문에 중력은 쇠고슬이 깃털보다 더 크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력 가속도, 지구가 두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그 정도는 같아요. 왜? 이 중력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만유 인력 상수, 그리고 그 행성의 질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는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코끼리든 똑같이 지구의 R 값과 M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저항력이 달라요.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은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쇠구슬보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진공 중에서 낙하 운동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진공 중에서는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때 옆에서 보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 왜 사라졌지? 전 좀 맞아야 해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여기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중력은 당연히 쇠고슬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 중력이 더 크면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얘 질량이 큰데, 질량이 크면 똑같은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생님이 나중에 가로로 한번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둘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동시에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죠?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주저리 엄청 많이 써뒀죠. 선생님이 이걸 만들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정말 좋은 개념서가 될 겁니다. 선생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선생님, 아니 중력의 크기가 큰데 왜 똑같이 떨어지죠? 왜 물체를 가속시키는 정도가 똑같죠? 이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계속 떨어지는 운동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완전히 전환시켜 보도록 하죠. 사고의 전환입니다.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질량이 큰 애도 있을 거고요. 질량이 조그만한 애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얘도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9.8m/s여야 되고 얘도 1초가 지났을 때 9.8m/s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구는 이 질량이 큰 코끼리를 끌고 와야 돼. 눕혀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얘는 적은 힘으로도 그냥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힘이 더 커야 똑같은 가속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하면 여러 가지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가 동시에 떨어지는지 나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그랬고요. 중학교 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레이가 어떠한 사고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실험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의 아크릴 박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약간 좀 진득한 꿀물을 여기 태워놓습니다. 꿀물을 조금 태워놓고 크기는 똑같은데 질량이 좀 크고요. 질량이 조금 작은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질량이 큰 놈과 질량이 작은 놈이 있으면 이 진득한, 즉 저항이 조금 큰 곳 있죠. 저항이 큰 곳에서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띵, 띵, 1초, 2초. 즉, 이 바닥에 닿는 게 얘가 먼저 닿고 나서 얘가 2초 뒤에 깡 닿아요. 즉, 저항, 얘가 떨어질 때 방해하는 힘이 크면 얘네들이 어떻게 떨어진다? 2초 정도 차이가 나게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꿀물이 아니라 진짜 더 연하게 만들어 보자. 자, 연하게 만들면 얘가 질량이 큰 놈과 질량이 조금 작은 놈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든 0.5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은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거의 동시에 떨어지지만 따다 0.01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자, 그러면 지금 저항이 많은 상태다. 근데 얘는 저항이 적은 상태고 여기는 지금 공기 중이다. 그래서 저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의 떨어지는 시간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차이가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을 건데 동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그 유명한 몇 가지 사고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당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칭하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우리에게 사고를 하고 답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하게끔 그 사고 실험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자, 선생님이 뒤쪽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두 공식만 외우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응용 다 풀 수 있어. 정말입니다. 다 풀 수 있어. 두 가지 외우세요. 요겁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지구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S는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는 처음 속력에서 시간을 곱해 I'm so sorry.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자유낙하를 하려고 이 공을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면에 보니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2초 뒤에 뚱 하고 지면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10m/s 제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자, 얘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딱 마지막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걸로 계산해요. 자, 처음 속력은 있어요, 없어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없죠? 근데 G값이 얼마라고 했어? 10m/s 제곱이라고 했지? 얘 곱하기 몇 초 뒤? 2초 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m/s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뭐겠습니까? 10m/s 제곱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t 제곱이기 때문에 4s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세컨드 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단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공식은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유도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야 돼요. 자, 이제 하나의 큰 산맥을 넘었어요. 마치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알프스 산맥을 넘었고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차례입니다. 선 넘네.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두 번째입니다.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케이, 톡 수평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운동 방향에 보세요. 똥똥똥똥똥똥 포물선 방향으로 계속 변하죠. 맞습니다.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해요. 하지만 포물선 운동의 이 운동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기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 즉 포물선 운동을 어디에서 보자? 위에서 보자는 거야. 포물선 운동을 위에서 보는 수평 방향의 운동과 포물선의 운동을 아래쪽으로 연직 방향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톡 던진 물체는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는 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 그냥 퉁친 물체는 처음 초기 속도를 가지고 계속 수평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힘도 없어. 하지만 힘이 있지.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뚝뚝뚝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오롯이 무엇만 받아서 운동하는 거다? 던지는 순간부터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평 방향을 보면 여기 보세요. 속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동한 거리가 어때?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퉁치고 나서는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의 어떤 힘이 없어. 그냥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있어. 그러면 얘는 마치 이 높이에서 퉁 쳤을 때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은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당연히.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기술할 수가 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한 후 수평 방향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Nothing.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기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1강 때 배웠어요. 1강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연직 방향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똑같아요. 무엇이랑?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보시면 압니다. 힘은요, 중력입니다.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는요, 중력 가속도만 받아요. 그리고 속력은요, 역시 9.8m/s만큼 계속 추가가 됩니다. 1초 지날 때마다. 그래서 운동 상태는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자, 수평 방향은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속도 당연히 없겠죠.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과 연직 방향의 등 가속도 운동이 합쳐지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합쳐지면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살짝 던질 때와 아주 세게 던질 때는 날아간 거리 보셨죠? 근데 떨어질 때 속도는 어때? 똑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 얘들아? 너희들 그 시간 한번 재봐. 살짝 떨어집니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속도가 똑같을 겁니다. 속도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되감기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빠르게 던지면 던질수록 같은 높이에서 던진다면 결국은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든 여기에서 내가 퉁 밀는 운동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더 빠르게 던진 거든 시간 측정해 보세요. 진짜 같다니까 얘들아. 같아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즉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수평거리가 달라졌죠. 만약에 5m/s로 던지면 1초 뒤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수평거리는 5m 갔을 거고 2초 뒤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10m 갔을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그런데 속도를 2배를 더했으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2배가 되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바로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연직 방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경우가 같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은 거예요. 되셨죠? 자, 수평 방향은요, 당연히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어때요? 당연히 많겠지. 당연한 거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닿기까지의 시간이 일정할 거고요. 시간 일정하지만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빠르게 던진 물체가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초 뒤에 땅 떨어졌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이런 속도로 던져가지고 10m/s로 던지면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20m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20m/s로 던졌는데 2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 40m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더 멀리 날아갈 뿐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자, 뉴턴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높은 곳에서 물체를 포탄을 똑 떨어뜨리는 거야. 이번엔 속력을 조금 작게 해서 포탄을 떨어뜨리니까 앞으로 뚝 떨어지더라. 근데 속력을 더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해서 하니까 우와 얘 멀리 가더라. 그러면 더 빠르게 하니까 쉥 돌아오는 거야. 이게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지만 이것은 지면으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A, B, C 모두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번 쏘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쏘입니다. 여기 쏘아요. 자, 여기 높은 건물에서 대포를 빵 하고 쏘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에 중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대포알이. 맞습니까? 대포알이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지구가 당기는 그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포탄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구의 곡률과 같은 정도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이런 방향으로, 즉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이만큼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왜 안 떨어지느냐? 지구가 어떻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또 여기에서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던진 속도가 있겠지. 그럼 속도가 있으면 속도에 있는 방향 이대로 원래 이렇게 날아가야 돼.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는 겁니다. 왜? 지구가 다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중심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 역시도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돌고 있는 달의 운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지구의 중력이 없으면 우주 미아가 됐을 텐데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떨어지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요. 포탄의 질량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량 전혀 관련 없죠. 처음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의 처음 속력은 A, 좀 얼마 안 갔기 때문에 B 많이 갔죠. C는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A, B, C 순이고요. 포탄 A, B,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G 값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포탄 A, B, C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포탄 C가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수평한 방향의 속력은 당연히 일정하겠죠. 됐습니까? 왜? 연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한 번 던진 건 힘을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 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포탄 C는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닿지 않고 계속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만약에 둥글지 않아.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케이.
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적용하자?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지만 결국은 이 공식 외우자, 이 공식 외우자 두 공식만 적용하면 만사 형통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2장 기대해 주십시오.